자, 221페이지에요. 소유권의 취득이죠. 먼저 취득 시효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죠. 소유권 취득 중에서. 자, 취득 시효는 시효 취득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기본적으로 취득 시효에서 이 취득,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의 성격이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원시 취득이다. 우리 교재 221페이지 여기 서술 부분에 동그라미 2번 보시죠. 시효 취득, 즉 취득 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그리고 전세권, 그리고 질권, 그리고 기타 공업권 했는데, 공업권은 광업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잘못 썼네요. 오타네요. 광업권, 어업권, 무채재산권 등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데, 안 되는 거 보세요. 점유권, 시효 취득에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점유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저당권,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에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권, 이걸 먼저 알아두시는 게 우리 시험 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합니다. 자, 점유권, 유치권, 저당권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물론 가족법상에 있는 걸로도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취득시효 종류 해놨죠. 취득시효하는 모습입니다. 종류, 유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 민법상으로는 부동산의 시효 취득과 동산의 시효 취득을 모두 인정하고 있죠. 다 인정해요. 그것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22페이지요. 여기는 정리해 놨습니다. 부동산의 시효 취득은 245조에 정리되어 있죠. 그 다음에 동산의 시효 취득은 246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점유 기간은 각각 245조 1항에서는 20년간 점유 기간을 요구하고 있고, 2항에서는 10년간 점유 기간을 요구하고 있죠. 동산의 경우 1항에서는 10년간 점유 기간을 요구하고 있고, 2항에서는 5년간 점유 기간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죠? 각각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 법상으로는 부동산의 시효 취득과 동산의 시효 취득이 각각 모두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이 중에 시험에서는 주로 부동산의 시효 취득이 우리 시험에 냅니다. 이게 출제 대상이다. 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그러면 취득시효의 요건 보겠습니다. 이 요건에서요, 우리는 지금 여기를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의 시효 취득 주로 여기를 보려고 그래요. 여기에 공통요건을 먼저 정리해 놨죠. 즉, 부동산의 시효 취득에 20년간 점유를 요하는 경우와 10년 점유를 요하는 경우인데, 여기는 점유부 시효 취득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은 등기부 시효 취득이다. 이렇게 우리가 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는 점유를 기초로 해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미 소유권자라고 등기되어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해서 시효 취득 인정하는 제도다. 이런 이야기죠. 이 공통적인 요건은, 자, 첫 번째, 주체는 사람이면 되죠. 자연인, 법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권리는 없는 사단, 재단도 모두 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니은, 객체는요, 동산, 부동산 묻지 않죠. 동산, 부동산 묻지 않고, 특히 부동산에서 조심할 것. 이 부동산에서는 거기에 A부터요, 자기 소유 부동산이어도 시효 취득할 수 있고,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할 수 있고, 다만, 자, 자기 소유물이라도 관계없어요. 이것도 가능하고, 또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해요. 다만 이것은 그 전제로서요, 분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분필 절차를 거쳐서
이거는 전제 요건이죠. 이게 가능하다. 이거 하면 가능해요.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공유 지분도 COC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유 지분권도 COC도 가능한데 이것은 공유물 전부를 점유해야 됩니다. 전부 점유가 필요해요. 그때 공유 지분권이 COC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국유재산의 경우요. 국유재산인 부동산은 원칙은 안 되지만 안 돼요. 다만 국유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 잡종재산 오늘날에는 일반재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재산. 여기는 가능하다. 이렇게요. 자, 국유재산 일반적으로는 국유재산은 개인이 취득 수요할 수 없죠. 공익 목적으로 이렇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안 됩니다. 다만 사적 거래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일반재산, 옛날에는 잡종재산을 했고 지금은 일반재산이라고 그래요. 그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CO취득이 가능하다. 이건 좀 조심해서 알아두셔야겠죠. 자, 이런 정도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CO취득의 기산점입니다. 기산점. 기산점. 예컨대 20년은 언제부터 20년이냐 이거죠. 언제부터 10년이냐 이 말이죠. 자, 점유 기산점. 자,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은 이것도 역시 여러분 숙지해 두셔야 돼요. 원칙은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점유자가 즉 시효 완성을 주도하는 사람이 점유 개시한 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점유 개시부터. 다만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역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역산 금지 혹은 임의 선택 금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점유 개시부터 해야 되지 마음대로 선택한다든가 거꾸로 계산해서 나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과거 20년 전에 해서 나 이때부터 난 시효 기산점 할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점유 개시한 시점을 찾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를 점유해 왔는가를 찾는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그러면 임의적 선택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임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 이 말은 역산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어떨 때 그러면 이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자, 이것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지금부터, 현재로부터 과거 20년 넘도록 한 번도 소유자 변동이 없는 때입니다. 소유자 변동이 없는 때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소유자 변동이 없는 때. 이 말은 현재 소유자가 등기부상에 보니까 예컨대 갑이더라. 갑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더라. 그러면 갑이 소유권 취득한 지 쭉 과거로 거슬러 가봤더니만 20년 넘도록 계속 갑이 소유자가 계속 돼 있어요. 등기부상에. 그래서 소유자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년 넘도록. 그렇다면 기산점을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시효 완성을 선택해 좋다. 자, 이렇게 임의 선택, 역산 가능한 것은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소유자 변동이 없는 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민법은 판례가 이렇게 정하죠. 판례가. 기산점은요. 자, 만약에 우리 민법에는 판례가요. 시효 완성을 한 번 했어요. 20년 동안 시효 완성했는데 다시 소유자가 시효 완성한 이후에 소유자가 변동이 생겨가지고 다시 그때부터 소유자 변동한 때로부터 다시 20년 지났다. 점유자가 계속 40년 넘도록 뭐 45년, 50년 동안 계속 동일한 부동산을 점유해 왔어요. 일정한 요건 아래서. 그렇다면 이때는 시효 완성을 두 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때 앞에 시효 완성된 것을 1차 시효 완성이라고 그 이후에 시효 완성된 걸 2차 시효 완성이라고 그래요. 자, 만약에 2차 시효 완성의 경우에 기산점은 어떻게 정하느냐라면 이것은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산점을 삼는다. 자, 이것도 함께 기산점 공부할 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예컨대 이런 거 있겠죠. 예컨대 어느 시점으로 정해가지고 쭉 왔는데 이때가 시효 완성 20년을 완성했어요. 이렇게 20년간 점유를 계속해 왔어요. 누가? 여기서부터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해서 계속 점유해 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때 시효 완성했어요. 여기에 갑이 소유자였어요. 갑 소유자. 근데 시효 완성한 이후에, 그럼 이게 1차 시효 완성이에요. 1차 완성했어요. 근데 완성한 이후에 이 시점에, 시효 완성한 이후에 이 시점에 갑이 병한테 소유권을 넘겨줘 버렸어요. 이 시점에. 근데 병이 소유권 취득하고 나서도 한 번도 이 을을 점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을한테 와서 야, 내가 소유자가 바뀌었다. 나가. 이런 말이 없더란 거예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계속 이런 상태에서 계속 을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겠죠. 이렇게. 이런 상태 계속 하고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소유자가 변동된 이 시점 있죠? 갑에서 병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만약에 20년이 이때 됐다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는 2차 시효 완성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도 역시 뭐예요? 을이 점유자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소유자는 지금 현재 여기는 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이 시점이에요. 그렇죠? 자, 이때 요 2차 시효 완성을 어느 시점에 기산점 잡느냐라는 것인데 이것은 언제? 바로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소유자가 변동된 이 시점. 이 시점을 기산점으로 잡아서 20년을 기간이 경과되었는가 이렇게 따지는 거죠. 20년이 경과했다. 그럼 이거를 우리는 2차 시효 완성이다 라고 하고 2차 시효 완성의 기산점은 어떻게 해요? 소유자 변동된 요 시점에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20년을 따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게 원칙과 예외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시효 완성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기산점 잡는 경우가 있다. 이걸 꼭 정리해 두십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민법에 먼저 그러면 시효 완성의 요건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자, 245조 1항에 20년간 점유 개시한 거예요. 점유한 동안 이건 어떻게 하냐? 20년간 소유여사로 자주 점유, 평온하고 공연한 상태에서 당의 물건을 점유한 경우, 당의 부동을 점유한 자, 이 사람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갖추면, 이렇게 하게 되면 등기 갖출 것. 이렇게 되면 소유권 취득.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245조 1항 점유부 시효 취득의 요건은 이 점유자의 점유는 20년간 점유, 자주 점유, 평온한 점유, 공연한 점유로서 이 점유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갖추게 되면 이렇게 그러면 소유권이 이 점유자한테 발생한다 이 말이죠. 자, 이런 내용이 이제 245조 점유부 시효 취득의 요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5조 2항의 등기부 시효 취득. 여기서는 일어났죠. 10년간 소유여사로 점유하고 평온하게 점유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자로서 선의이고 무과실로 점유한 등기 명의인, 이 점유자가 등기 명의로, 즉 소유 등기 명의가 존재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소유권 취득한다 이래 있네요. 그럼 여기에 점유자, 이 사람은 자기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등기부상에. 이렇게. 그럼 이 점유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10년간 점유, 자주 점유, 평온한 점유, 공연한 점유,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 이런 상태로 점유자가 자기 명의의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해놨네요. 자, 이런 면에서 공통적인 당의 부동산에 관한 공통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기산점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기산점. 점유해야 되니까 기산점. 그 다음에 자주점유 공통이죠. 자주점유 공통이에요. 자, 이 자주점유는 우리 법에서 추정하잖아요. 추정하니까 이것은 입증 책임을 소유자가, 즉 소유권 상실할 사람이 입증해야겠죠. 그래서 223페이지 소유의사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당연히 소유의사 없다는 것을 소유자가 입증해야만 시효 취득을 부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미엄을 하셔야겠네요. 리얼 미엄담 이거죠. 평온한 점유, 공연한 점유 공통이죠. 따라서 평온, 공연한 점유 이것도 역시 뭐예요? 모두 추정되죠. 자주 점유, 평온, 공연한 점유는 전부 추정됩니다. 다만 여기에 선의의 무과실 점유는 이것은 등기부 시효 취득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등기가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여기는 등기를 해야 되죠.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 라는 것이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23페이지 가니까 특별 요건을 가보시죠. 동그라미 2번에 점유 취득 시효 245조 1항의 점유 취득 시의 특별 요건은 245조 1항에서는 20년간 계속 점유를 해야 되죠. 이거다, 그죠? 자, 여기에 20년간 점유해야 됩니다. 여기는 10년간 점유해야 되죠. 점유, 그죠? 자, 20년간 점유는 여기는 어떻게 해석하냐? 첫 번째, 점유 계속으로 추정하죠.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20년을 만드는 방법은 우리는 점유 승계를 허용하죠. 따라서 시효 완성자는 자기만으로 20년간 점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을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계속 과거 20년 전부터 20년 계속 소유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점유,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점유를 자기의 점유와 합산해도 되죠. 이게 점유 승계라 그러죠. 점유 승계가 인정된다. 그렇죠? 따라서 자기만의 점유가 아니라 전 점유자의 점유를 자기의 점유와 아울러서 20년이 넘도록 기산점을 찾으면 되죠. 그래서 20년의 점유 계속은 계속 추정되니까 입증 책임 필요 없고 다만 또 20년을 갖추는 방법은 점유 승계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자기의 점유를 합산해서 자기의 시효 기간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자, 이런 내용이 여기에 특별 요건 20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20년을 갖춘 점유자는 자기 명의로 자기 소유 명의 등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점유자는 자, 요건을 다 갖춘 점유자, 이거는 시효 완성자라고 하죠. 시효 완성자. 이 사람은 상대방, 여기에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되죠. 등기를 가지고 있는 이 상대방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겠죠. 이게 가능합니다.
이 법 245조 1항에 근거해서 점유자인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의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이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다만 이 시효완성자가 당해 물권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유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채권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존속한다 이거죠. 계속 존속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채권 청구권이니까 그 상대방은 그러면 누구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 이 상대방은 꼭 알아두셔야 되죠. 이 상대방은 누구냐? 바로 시효 완성 당시에 진짜 소유자한테 하면 됩니다. 진정한 소유자한테. 자, 시효 완성 당시에 진정한 소유자한테 상대방으로 삼아서 등기를 내놔라고 청구하는 거다. 시효 완성 당시라는 것은 결국은 20년이 되는데겠죠. 20년이 되는 시점, 그때 진짜 소유자한테 등기를 내놔라고 청구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권리를 행사하면 드디어 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 교재 제일 밑에 223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죠.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했는데 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 상대방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다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이 가장 중요한 말이기도 해요. 현실에 가서도 그렇고 우리 시험에서도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20년이 딱 되는 순간에 등기부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소유권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소유자라면. 자, 그 다음에 등기부 시효 취득의 요건에서는 소유자 명의의 등기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년간의 10년간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선임 무과실이어야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45조 2항에서 특별한 요건을 보면, 자, 먼저 10년간 이게 필요한데, 이 10년간 계속인데요. 이 계속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점유 기간이 10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 기간이 10년이어야 합니다. 이게 각각이어야 합니다. 각각. 점유기간 10년, 등기기간 10년. 왜냐하면 이게 점유자가 10년간 점유했을 뿐만 아니라 점유자는 또 동시에 뭐예요? 소유자 명의로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점유자와 소유자 명의는 같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점유가 10년이라면 이것도 뭐예요? 등기기간도 10년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는 10년은 각각 10년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점유기간 10년을 만드는 것은 점유 승계를 통해서 할 수 있죠. 승계가 인정됩니다. 그럼 여기에 등기 승계도 가능한가? 똑같이. 이것도 우리 판례가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요. 즉, 전 소유자 명의를 그 존속기간, 소유자 명의의 기간을 나의 소유자 등기 기간을 합산해서 내 소유 등기 기간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전 소유자의 등기 기간과 나의 소유권 등기 기간을 합산해서 내 소유권 등기 기간이다 해서 10년을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10년 이상 되면. 그게 바로 점유기간 10년을 점유 승계를 허용하고 등기기간 10년을 등기 승계를 허용한다라는 이 판례 원리를 같이 각각 적용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10년을 각각 인정하면 된다. 이때 승계제도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죠. 승계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자, 첫 번째 10년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선의 무과시가 되잖아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되는데 이때 선의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선의 무과실입니다. 그죠? 선의 무과실은 선의 무과실, 이것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죠. 등기에 관한 선이 무엇이 아니라 점유에 관해서 선이 무엇이 하는데 여기에 선의는 추정되죠.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게 등기부 시효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무과실 점유임을 입증해야 됩니다. 점유, 이것은 시효 완성자가 입증해야 한다. 왜냐하면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요건을 주장하는 시효 완성자, 등기부 시효 완성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는 소유자 명의의 등기가 존재하고 있어야 되죠. 자, 이때 여기에 등기는 유효한 등기든 무효인 등기든 모두 가능합니다. 유효 등기, 무효 등기 모두 가능해요. 다만 여기서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의 무효 등기는 제외합니다.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무효 등기로 취급하는 거 있죠? 이것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무효 등기로 취급하는 것은 후 보존 등기죠. 이것은 제외된다. 이렇겠죠. 이 한 개만 조심을 좀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등기 명의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상속인의 경우요. 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를 가지고, 인의 소유 명의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등기부 시효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속인은 유일한 예외다. 상속인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없어도 피상속인의 소유 명의 이것을 가지고 등기부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상속인이 예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245조 2항 등기부 시효 취득의 요건에서는 이 세 가지에 조심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취득 시효의 효과는 원시 취득으로서 그 소유권 취득한 소유자로 인정되는 시점은 점유 개시 한때로 소급합니다. 따라서 점유 개시 한때로 소급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효 완성자는 점유 개시할 때부터 자기 소유물인 부동산을 점유하기 때문에 부당이득도 아니요,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 명의자로 존재했던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고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겠죠. 이 소급표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뭐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 226페이지에 갔어요. 취득시효와 관련된 중요 판례 정리해 놨죠. 요 내용을 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1번,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당연히 채권자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이때 그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 명의자인 진정한 소유자한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지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양갈로 4번, 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즉 예컨대 시효 완성한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만 시효 완성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시효 완성한 이후에 등기를 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그 부동산을 그냥 미등기 상태에서 처분했다면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느냐? 아니다. 그래도 존속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이때 5번에 가시면 양갈로 5번, 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은 사람 있죠. 즉 미등기로 전매받은 사람, 시효 완성자가 등기하지 아니한 채 전매하여 승계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와야만 이 사람의 소유권 취득되잖아요. 이때 이 승계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은 시효 완성자를 대위해서
소유자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등기 청구하는 것이죠. 따라서 대위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어느 시점에서 20년간 소유여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을이라는 사람이 당의 부동산인 토지를 점유해왔다. 그러면 시효 완성자죠. 이렇게 완성자로서 완성이 시효 취득자 됐습니다. 이때 시효 완성 당시 20년이 되는 시점, 이 시점에 소유자가 만약에 갑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을은 갑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의 청구권이 존재하죠. 이렇게 채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미등기 상태에서 이 토지를 을이 병한테 이렇게 처분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토지를 여기 넘겨줬다고 하면 이 병의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이죠. 여기에 병은 을을 대위에서 여기에 들어가서 이 권리를 이렇게 행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은 을을 대위하여 등기 청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직접은 안 된다. 이 말. 직접 등기 청구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양갈로 5번에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밑에 2번과 3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무주물 선점이죠. 무주물 선점은 동산에 한해서만, 주인 없는 동산에서만 먼저 소유사를 가지고 집어버리면 소유권 취득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주인 없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국유입니다. 원칙적으로 국유. 자, 그것이 이제 무주물 선점이죠. 따라서 무주물 선점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원시 취득입니다. 그래서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그래서 선점, 습득, 발견 이 세 가지 모두는 소유권 취득하는 원인인데 이 소유권 취득은 전부 원시 취득입니다. 선점, 습득, 발견 모두는 원시 취득이다. 그리고 선점은 주인 없는 동산에 한해서만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게 되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 유실물 습득은 일단 소유자가 있는 거죠. 잃어버린 물건이니까. 따라서 소유자가 있는데 잃어버린 물건을 누군가가 습득했다는 거예요. 주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습득자가 일정 기간 동안 공고를 해야 돼요. 관공서에다가 맡겨서. 자기가 공고하는 게 아니라 관공서에 맡겨서 관공서에서 6개월 이상 공고해야 되죠. 6개월 이상 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 습득자가 원시 취득한다라는 것이죠. 자, 6개월이 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유실물에 대한 습득이고요. 그 다음에 매장물에 관한 것은 발견이라고 그래요. 매장물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에 포장되어서 눈으로 금방 발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그 매장물을 누군가가 발견했다고 하면 발견한 순간에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발견자가 일정한 관고서에 맡겨서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해야 되죠. 그 공고가 1년 이상이죠. 1년 동안 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 원시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매장물 발견도 역시 공고 절차 1년이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은 원시 취득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취득시효, 선점, 습득, 발견에 의한 원시 취득 이 네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첨부에 의한 원시 취득을 공부할게요. 마지막 5번째. 첨부의 형태는 부합, 혼합, 가공이라는 또 3가지가 있어요. 예, 부합, 혼합, 가공 이 3가지를 근거로 하는 소유권의 원시 취득 모습을 다음 시간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공동 소유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